응? 자, 시작합니다. 점유의 여러가지 모습. 페이지 오른쪽 233페이지에요. 점유의 태양 있죠? 중간 목차. 점유의 태양. 태양이 뭘까요? 선? 하늘에 떠있는 태양? 아니에요. 형태, 태자예요. 형태. 그래서 태양이 모습. 한글로는 점유의 여러가지 모습. 자, 봐봐요. 여기는 이제 기초 개념만 파악할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걸 수수로자 주인주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타주는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해요. 소유의 의사 없이. 자, 그러면 자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고, 이게 뭐냐? 설명만 잠깐 해드릴게요. 갑이 을에게 지 아파트를 팔아요. 매매. 그러면 을은 매수인이죠. 매수인. 자, 매수인이 등기 받기 전에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매수인들의 이 아파트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아직 등기 안 받은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의 의사 없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타주인지, 둘 중 하나. 어떤 사람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인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자주인지 타주인지. 그러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게 뭐냐? 이건 법적 소유권하고는 상관없어요. 아직 이 소유자 아니죠? 하지만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소유 의사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갑의 가방을 을이 도둑놈이 훔쳐갔어. 그러면 을한테 가방이 가 있고 얘가 가방을 도둑놈이 점유해요. 그러면 도둑놈의 이 가방에 대한 점유는 과연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인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인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도둑놈은 훔친 가방에 대해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별하지 않아요. 얘는 훔친 가방을 지 것처럼 사용하고 수익하고 당연히 팔겠죠. 작물로. 처분,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즉 내 것처럼 쓰면은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도둑놈도 자주란 얘기예요. 훔친 물건은 도둑놈 입장에서는 지한테 소유권은 없지만 지 거예요. 그 지가 사용할 수도 있고 작물로서 팔아서 돈 챙길 수도 있고, 이게 소유의사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점유가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인지 소유의사 없는 타주인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사람한테 을 매수인이네, 당신 소유의사로 점유해요? 소유의사 없이 점유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을은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소유의사 없이 점유해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거고, 을은 저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돈 주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 집은 제 집처럼 제가 사용 수익 처분할 거예요. 자, 을한테 소유의사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을은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소유의사로 점유해요. 아니요, 저는 소유의사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의사 있는데도 없다고 답할 수도 있고 소유의사 없는데도 있다고 답할 수도 있고, 결국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점유학은 이 사람한테 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이 아파트 점유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을은 저는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하게 됐어요.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속마음 안 물어봐요. 당신은 매매를 통한 매수인이세요. 그러면 당신은 소유의사 있는 자주로 볼게요. 이게 바로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어떻게 판단 결정하느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 속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해요?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이걸 권원이라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저는 매매를 통한 매수인으로서 점유해요. 그러면 대법원은 얘 속마음 보지도 않아. 당신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은 무조건 자주로 봐버려요. 이게 자주와 타주를 판단하는 결정 기준이에요. 점유자의 속마음, 내심의 의사,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권원의 성질에 따라 어떻게 결정해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세트예요. 앞으로 우리 시험 지문에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객관적으로 결정해요. 주관적, 내심의 의사, 속마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시험 지문에 객관적으로 뭔가 결정 판단한다면 다 99% 맞는 지문. 주관적, 속마음으로 결정한다. 99% X 지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트로 처리하면 돼요. 이게 자주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갑이 을한테 세를 줘요. 제 아파트를 임대차로 줘요. 그러면 을이 임차인이고, 자, 임차인이 이사 들어와서 직접 점유하게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임차인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법원이 당신은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어요?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점유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러면 을은 이렇게 답해요. 저는요, 갑으로부터 기간은 2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지금 점유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아, 당신은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자군요. 그러면 당신은 2년 후에는 돌려주기 때문에 당신은 소유의사 없는 타주로 볼게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결정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3번,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타주, 이렇게 결정된다니. 이게 시험에 나와요. 가장 기초예요. 자주, 타주에서 대법원 판례 중 가장 쉬운 판례. 자, 내심의 의사 아니에요.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요. 5번. 5번 나왔고, 매수인 점유는 자주, 임차인,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성질상 합쳐서 6번. 어렵지 않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게 자주와 타주에서 가장 기초예요. 타인 소유를 전제로 당신은 잠시 세 사는 임차인이군요. 그러면 당신은 권원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로 볼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입장이에요. 당신은 매수인이세요? 그러면 당신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 당신은 세입자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입자니까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 이게 자주, 타주예요. 자, 갑니다. 자주, 타주. 법조문은 이따 추정력에서 볼 거고. 자, 의 봐요. 1번 의. 양거래 1번. 소유의사로 하는 점유가 자주 점유. 소유의사 없는 점유가 타주 점유. 기초고. 자, 2번. 자주란 소유자와 동일, 똑같은 지배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시험 잘 안 나와요. 도둑놈도 지 물건처럼 사용수익 처분하죠. 도둑놈 점유도 자주에 속하는 거예요. 뭐 도둑놈은 나온 적 없어요. 시험 안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예요. 2번. 자주 점유, 타주 점유 판단 기준. 2번 목차 있죠.
여기에요. 여기가 5번 나온대요. 자, 자주인지 첫 번째 주 중간 자주인지 소유의사 없는 타주인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점유자의 속마음, 내심 의사로 결정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하니까. 따라서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이걸 권원이라고 해요. 권리의 근거.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여기가 별 3개예요. 내심의 의사 아니야. 객관적으로 결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세트죠. 객관적으로 뭔가를 결정한다 하면 다 맞는 지문이에요. 내심의 의사로 결정한다? 다 X지문. 이렇게 나와요. 내심 의사로 결정한다고. X야, X.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X예요. 항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밑에 줄 매수인은 자주점유 성질상. 이게 3번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상전세 임차인 이 세 놈 세입자예요.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 직접 점유자죠. 거기다 적어요. 지상전세 임차인 밑에 여백에 우리 시험은 직접 점유자로도 나와요. 직접 점유자죠. 세입자니까 지상전세 임차인 대표적인 세입자예요. 타인 토지 빌려 쓰는 여하튼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 무슨 점유? 타주예요. 타주. 얘들은 세사니까 소유의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같이 다 별 3개 여기까지. 그래서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 이건 외울 필요도 없죠. 이해갔고. 따라서 당신은 매수인이에요. 자주. 당신은 임차인, 직접 점유자예요. 성질상 타주. 타주.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요. 한 장 넘기셔서 237페이지. 237페이지에 맨 밑에 목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선의, 악의. 여기를 볼 거예요. 자, 여기. 선의, 악의. 여기는 직접적으로는 시험 안 나와요. 선의, 악의. 하지만 나중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거기서 선의, 악의. 거기서 나와요. 그걸 위해서 지금 선의 점유가 뭐고 악의 점유가 뭔지를 할 거예요. 자, 봐요. 갑소유 건물이 있었어요. 갑소유 건물. 자, 그런데 을이란 놈이 무단으로 이 건물을 불법 점유해요. 무단으로 불법 소유자 허락 없이 갑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요. 남의 부동산을 무단 불법 점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을의 점유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본권이 없어요. 부동산 도둑놈이에요. 불법 점유자는 아무런 정당한 권리 없이 본권 없이 점유하는 거예요. 자, 이 을은 본권 없이 점유하는데 자기한테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점유해요? 모르고 점유해요? 자기한테 아무런 정당한 권리, 본권이 없다는 걸 알고 점유하죠. 이 점유를 악의 점유라고 해요. 자, 악의 점유의 개념 나왔죠. 본권 없음을 알면서. 자, 우리 총칙에서 배웠던 선의 악의 개념 같아요. 악의. 어떤 사정을 알았어요? 악의. 선인 어떤 사정을 몰랐어요? 모를 선자예요. 자, 그러면 을은 건물 소유자인 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기 때문에 자기는 본권 없는 점유고 이 본권 없다는 걸 을은 잘 알고 점유해요. 이게 악의의 개념이에요. 본권 없다는 걸 잘 알고 하는 점유, 악의 점유. 자, 을이 이 건물에서 1년간 불법 점거에서 살다가 이제는 떠날 사정이 생겼어. 그러면 그냥 방 빼면 되는데 욕심이 생겼어. 여기는 지방, 갑은 서울 살아. 그래서 얘가 그냥 떠나지 욕심이 생겼어.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요? 이 건물을 팔아 제껴서 돈 좀 챙겨야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을이 서류를, 등기서류를 위조해서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를 박아요. 왜? 팔려고.
그래서 병한테 매매를 해요. 병은 5억 주고 샀고 등기도 하고 인도도 받았죠. 병은 왜 을로부터 이 건물을 5억 주고 샀느냐? 등기 믿고 소유자로 믿고 샀죠. 근데 사실은 위조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죠. 얘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가 여전히 소유자. 자, 그러면 앞놈 등기가 위조 등기로 무효면 뒷놈 병 등기도 같이 무효. 얘는 선의 3자예요.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무효. 소유권 없어요. 그래서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총칙에서 우리가 1월달부터 배울 건데, 그러면 이놈의 선의 악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항상 앞놈을 봐야 돼. 앞놈이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왜 소유권이 없느냐? 등기가 무기 때문에 지등기도 무, 없을 무, 소유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놈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선의의 3자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하지만 병은 비록 객관적으로는 소유권 없지만 지는 소유권이라는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했죠. 자, 점유에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한테 소유권 없는 거야? 단순히 모르고 하는 점유를 말하지 않아요. 점유에서 선이 점유란 자기한테 소유권과 같은 본권이 있다고, 본권이 있다 믿고 믿을 신자가 들어가요. 나한테 소유권 없는 거야? 단순히 모르는 걸 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점유에서 선이만큼은 더 강한 요건을 요구해요. 소유권이 있다, 본권이 있다, 믿고 점유했을 때 이걸 선의 점유라고 해요. 총칙 선이란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총칙에서 선이란 어떤 사정을 모르면 선이에요. 하지만 점유에서만큼은 선의 점유가 되려면 단순히 본권 없다는 걸 모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적극적 요건을 요구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소유자 갑이 찾아옵니다. 병한테 찾아와요. 나중에 알게 됐지. 서류가 위조돼서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그러면 소유자 갑은 얘는 소유권 없으니까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서 병을 상대로 내 건물 돌려주세요라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갑이 이겨요? 병이 이겨요? 아무리 선이라도 얘는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본권 없잖아. 소유권 없잖아. 이게 바로 본권이 없이 점유하는 거예요. 본권 없어.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죠. 따라서 얘는 갑한테 돌려줘야 돼요. 갑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왜? 소유자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소유자는 다 할 수 있어. 뭘로 하느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자기 위에는 소유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 다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법은 팔기 전에 을한테 갑이 돌려줘 찾아올 수도 있고 악의점유자에게, 또는 병과 같이 본권이 있다 소유자를 믿고 지금 살고 있는 선의의 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법은 이 선의 점유자에게는 많은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점유자와 본권 없는 점유자 을병과 소유자 자기 건물을 회복하려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아까 목차에서 봤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 회복자와 본권 없이 점유하는 을병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은 선의 점유자인지 도둑놈과 같은 악의 점유자인지에 따라 악의 점유자는 나쁜 놈, 도둑놈 보호 안 해주고요. 선의 점유자는 많이 보호해줘요. 물론 건물은 돌려줘야 되는데 기타 사항으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단지 모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본권이 있다? 믿고 믿어라. 너한테 소유권이 있다. 믿고 그걸 강한 조건을 부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점유에서
많은 선의가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아니다. 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선이냐 악이냐는 본권 없는 점유를 전제로 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서 굳이 구별 안 하는데 본권 없는 점유야. 그런데 자기한테 본권이 있다고 믿고 이게 뭐다? 선이 본권이 있다 믿고 악의는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알고 하는 점유. 그래서 악의는 총칙 악의가 알았다 같지만 선의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다 믿고 자, 이 선의에 믿은 데 대해서 항상 총칙에서도 모르는 데 대해서 조금만 좀 주의 좀 하지 너 알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유과실 무과실이 나와요. 선의에만. 선의 본권이 있다 믿은 데에 대해 잘못이 있는 유과실 점유. 나 본권 있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무과실 점유. 그래서 선의만 유과실 무과실이 나오는 거예요. 악의는 유과실 과실이 안 나와요. 선의 본권이 있다 믿은 데에 대해서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항상 선의에만 유과실 무과실이 나와요. 자, 마지막 평온 평화롭게 점유. 이게 평온한 점유. 평온하죠? 평온해. 공연 떳떳하게 점유해요. 이게 평온 공연 점유라고 해요. 잘 나와요. 이 단어. 평온 공연한 점유. 평온 평화롭게. 공연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자, 반대말. 평화 반대. 폭력 써서 점유하게 됐죠. 폭력 점유. 공연 반대. 떳떳한 점유가 아니라 몰래 하는 점유. 은비. 수물은 비밀 비자에 몰래. 그래서 평온 평화 반대 폭력 점유. 공연 떳떳한 점유 반대말 몰래 숨어서 하는 은비 점유. 반대말이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점유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주 타주예요. 여기는 한 문제짜리 나와. 자주 타주는 한 문제짜리. 나머지는 단어 말하면 돼요. 단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선의 악의 의. 자, 본권이 없어요. 본권 없는 점유를 전제로 선의 악의는 본권 없는데도 본권이 있다 믿고. 첫 번째 줄 찾았어요? 선의 악의 점 의 보고 있어. 양가로 1번 의 찾았어요? 237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첫 번째 줄 의. 본권 없어. 근데 본권이 있다 믿고. 이게 선의 점유. 하지만 본권 없음을 잘 알고 알면서 이게 악의 점유죠. 그래서 앞으로 선의 악의는 나중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그림이 제가 이걸로 할 거예요. 갑을병 이 그림으로. 그러니까 갑의 건물을 불법으로 무단점유한 을, 이 부동산 도둑놈, 본권 없음을 잘 알고 악의 점유. 근데 을로부터 건물을 산 병은 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지 건물이라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권, 본권 있다? 믿고 선의. 둘 다 소유권 없어요. 본권 없죠? 본권 없죠? 본권 없는 점유자와 지 건물을 회복하려는 소유자 갑 사이의 관계. 이게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한 점유자와 지 건물을 회복하려는 소유자, 회복자 사이의 관계. 법 전문만 하면 돼요. 법이 선의 점유자는 많이 좀 보호해주고 도둑놈, 악의 점유자는 보호를 많이 안 해줘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필요해요. 선의, 악의 점유는. 그래서 딱 외우는 거예요. 선의 점유, 본권 없는데도 쟤한테 본권 있다? 믿고. 본권 있다? 믿고. 악의는 본권 없음을 알면서.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도둑놈이죠. 부동산 도둑놈, 악의 점유. 자, 이제 점유권의 효력으로 갈게요. 점유권의 효력. 어디로 가시느냐? 2장 넘기면 되네요. 2장 넘기셔서 241페이지 오른쪽 241페이지 중간 목적 5번 점유권의 효력 찾았죠? 점유권 효력. 첫 번째 배울 게 목차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자, 점유 추정력 봅니다. 법 전문이에요. 점유의 태양. 자, 점유자는 소유에서
점유 추정해 줍니다. 소유사로 점유한 걸로 추정해줘요. 두 번째, 점유하고 있으면 당신은 본권이 있다 믿은 선의 점유로 추정해줘요. 그다음 점유하고 있으면 당신은 평화롭게 평안 점유로 추정해줘요. 평안 공연은 세트예요. 얘들을 항상 같이 움직여요. 평화롭다는 얘기는 떳떳한 점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공연 점유도 추정해줘요. 이걸 외울 거예요. 법조문. 여러 가지 점유 모습 중 법은 이 4개의 점유만 추정시켜줘요. 자, 봐요. 소유사, 이거 5번 나왔어요. 소유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해준다. 그러면 갑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 법은 당신은 소유사로 점유하는 자주로 인정해 드릴게요. 당신은 선의 점유로 인정해 드릴게요. 당신은 평화, 떳떳, 평온, 공연 점유로 인정해 드릴게요. 이게 추정이란 말이에요. 자, 추정은 인정해 준다 그 말하고 같아요. 추정을 앞으로 이렇게 해요. 이 사실을 인정해 준다. 누가? 법이. 당신은 소유사로 점유하겠네요. 법이 인정해 줬어. 당신은 본권이 있다 믿은 선의 점유로 인정해 드릴게요. 당신은 평온 공연 점유한 걸로 인정. 앞으로 인정이란 말은 쓰지 말고 그렇게 이해만 하시고 추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소송이 걸렸을 때 점유자 갑은 법이 당신은 소유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추정되는 이 사실을 지가 스스로 재판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 당신은 소유사로 인정을 해줬죠? 추정해주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추정되는 이 4가지 점유 모습은 소송, 재판 가서 점유자 지 스스로 이 4가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추정의 효과라고요. 법이 어떤 사실을 추정, 인정해주면 입증 책임이 면제돼요. 지가 입증할 필요 없어. 왜? 소유사로 봐주잖아, 법이.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입증이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이게 엄청나요.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앞으로 세트예요. 어떤 사실이 추정되면 이 추정되는 사실은 재판에서 소송 가서 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입증, 증명 둘 다 나와야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지가 입증, 증명할 필요 없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무과실 점유. 아까 선의 점유, 유과실, 무과실이 나왔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이유, 법이 없어. 추정 규정이. 법은 4가지 점유 모습, 소유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만 추정해주지 여기에 무과실 세 글자가 없죠. 그래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돼요. 자, 추정이 안 되면 세트. 법이 무과실을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재판 들어가면 스스로 지가 저 잘못 없어요. 지가 스스로 입증. 추정되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사실이 추정이 안 되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가 소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결국 외울 것,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쯤이었어.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 이런 것까지 그 장난 안 쳐요. 항상 예외. 그런 게 정답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소유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되지만 법이 추정해주지만 무과실 점유는 법 조문에 없다. 그래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하나 더. 추정이 안 되면 무과실 점유는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 연락에 입증해야 된다. 스스로 증명해라. 추정되면 법이 이 4가지 점유 모습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게 추정의 효과예요. 이거 엄청 나와요.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도 나오고 취득 시효에서도 나오고. 이게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추정에 관한 법조문 3개 중 첫 번째 조문이에요. 외웁니다. 소유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네 가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법조문에 없다. 이렇게. 추정되면 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입증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대사실. 판사님, 얘 소유 의사 있다고 인정해줬잖아. 아니에요. 얘 타주예요. 얘 악이에요. 얘 폭력 쓴 놈이에요. 얘 몰래 한 점이에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입증하면 이 추정이 깨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정이 깨진다고 나중에 배워요. 그것은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입증하면 법이 추정해준 이 추정을 깨버려. 상대방이 깨야 돼. 추정은 상대방이 깨야 돼요. 하지만 일단은 추정되면 이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지가 입증하는 게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이 추정을 깨면 되는 거예요. 깨지 못하면 결과가 바뀌지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법조문 제1항이었어요. 점유자는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자, 내용 1번 저 밑에 항의 추정 똑같죠. 고디 점유자는 소유의사 5글자로도 나오고 자주 점유 이렇게도 나와요. 우리 시험은 둘 다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주 추정됩니다. 선의 추정됩니다. 평온,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이 네 가지 추정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명할 책임 없다. 같은 말. 따라서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라. 이건 안 나와요. 나온 적 없어. 세 번째 줄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두 번째 줄 별 3개 하시고, 자, 네 번째 줄. 다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법조문에 없다. 무과실 추정 규정이 없다. 무과실 점유는 법조문에 없어.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면 점유자 지 스스로 무과실 점유 스스로 증명해라. 결국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여기 두 줄로 요약됐죠. 그래서 판서에 있는 내용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은 길어도 어차피 제가 단어 싸움이라고 했죠. 모든 공부는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법조문은 제가 어느 정도 외워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소유의사 순서대로 외우는 거예요.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멀쩡 따지 마시고 단어로 계속 외워요. 시간 얘기돼요.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뱉으면 외워줘요. 나중에 뱉어요. 계속 듣고 따라하고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외워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점유권 끝났어. 점유권의 기초 잡았어요.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자, 페이지.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253페이지. 253페이지. 오른쪽. 왼쪽. 챕터 4. 소유권. 자, 본권이죠. 점유권 다음 목차가 본권 대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자, 소유권의 목차예요. 소유권의 목차. 소유권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와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 소유권 파트. 중요하죠. 물권법 강론에서 아주 중요한 게 소유권 파트예요. 자, 소유권 목차 볼게요. 우리가 소유권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오는 소유권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지금 단어만 배울 거예요. 단어만. 첫 번째 배울 게 상린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서로상 이웃린이에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 조절에 관한 민법 규정. 이걸 상린관계라고 해요. 서로상 이웃린. 자, 왼쪽 땅이 갑소유 땅, 오른쪽 땅이 을소유 땅.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서로 협조해 주면서 살아가세요. 이게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에요. 상린관계에서 우리가 배울 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주의, 토지, 통행권. 옆집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 두 번째. 제목만 들어놓으면 돼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 일단 단어만 봐봐.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아. 주의 토지는 옆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을이
도로가 있는데 옆이 절벽이에요. 법상은 맹지라고 해요. 다른 토지에 막혀 있어. 그래서 도로로 나가려면 옆집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맹지에 갇혀 있다고 하죠. 전 이제 절벽으로 표현해요. 을이 출근하려면, 도로 나가려면 옆이 절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집 사람인 갑소유 토지를 통과해서 출근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 법이 갑한테, 갑, 을이 출근하려면 옆이 절벽이라 당신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좀 협조 좀 해줘. 이게 을이 옆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주위토지 통행권을 법이 줘버려요. 을한테. 갑은 반항 못해요. 주위토지 통행권을 법이 준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 개념. 아하, 일정한 맹지 요건에 해당되면 옆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가 보구나. 주위토지 통행권 개념만 받고. 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항상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이에요. 그중 법이 소유권을 먹여줘요. 취득시켜줘요. 가장 대표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 제도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법이 주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상속도 법이 정한 상속 1순위한테 주는 거고, 경락인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된 채권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일정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 이게 취득시효 제도예요. 점유취득시효. 두 번째, 무주물 선정. 아, 이건 빨간색 아닌데 안 중요해. 무주물 선정, 유실물 습득, 선정,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여기는 거의 시험 안 나와요. 그 다음 부동산 부합. 그래서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사유,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다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태어납니다. 법이 소유권 먹여줘요.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 줘요.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법이 소유권 줘요. 자, 개념만 할게요. 무주물이 뭘까요?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이에요. 무주물은 선점하면 법이 소유권을 줘요. 낚시했다고 생각해봐요. 물고기는 주인 없어요. 무주의 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낚시해서 물고기 내가 낚시했죠? 그거 내 거예요. 무주물을 누가 먼저 점거했어. 선점. 그럼 법이 이 선점한 나에게 소유권을 먹여줘요. 이게 무주물 선점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유실물은 습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실물이 뭘까요?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또는 지갑을 발견했어. 그럼 내가 주었죠. 이게 유실물 습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갑을 주면 챙긴다, 경찰서 갖다 준다? 챙긴다. 그래야 습득이지. 챙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경찰서 갖다 줘요. 그러면 6달 지나도록 주인이 안 나타나면 법이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줘요. 이게 유실물 습득.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유권을 줘요. 자, 매장물 발견. 이해가죠? 매장되어 있는 어떤 물건을 내가 발견했어. 자, 시골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밭농사를 짓다가 작업하다가 딱 걸렸어. 뭐가 걸렸느냐? 비닐 뭉치가 걸렸어. 포장돼. 열어보니까 5만원짜리 노란색. 이게 매장된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1년 안에, 이거 시험 안 나와. 6개월 1, 이딴 거 시험 안 나와요. 그냥 법조문에 있어요. 1년 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발견자한테 소유권을 먹여줘요. 이게 매장물 발견이에요. 이게 세 가지. 법이 소유권 주는 무주물 선정,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으로 법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줍니다. 하지만 무주물에서 줘야 돼. 시험은 부동산. 무주의 부동산은 듣기만 해요.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주인 없는 무주의 부동산은
자, 시골 갔더니 버려진 건물이 있어요. 폐 건물이. 내가 선점해서 들어가 살았어. 그러면 선점하면 소유권 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물고기와 같은 동산만 선점 대상이 되지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은 절대 국민한테 안 줘요. 국가가 먹어요.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은 누구 거? 국가재산이에요. 국가재산. 그래서 주인 없는 폐건물, 폐가옥에 들어가도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주인 없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재산이 돼. 따라서 갑이 1000억 자산가인데 부동산이 1000억어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법이 정한 상속인 4촌까지 없어. 그러면 법정 상속인이 상속 1순위가 직계비속 자식놈들, 상속 2순위가 부모님 직계존속, 배우자는 공동상속. 자, 아들놈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부인도 남편도 없어요. 형제자매가 상속 3순위. 형제도 없어요. 사촌. 사촌이 상속 마지막 4순위. 그런데 자식도 부모도 배우자도 형제도 사촌도 없어. 5촌 있어. 끝났어요. 5촌은 상속 못 받아요. 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4촌까지만 상속이 넘어가요. 5촌은 상속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누가 먹느냐?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가가 먹어버려요. 무주의 부동산이 돼요. 그래서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가 겁니다. 국가 거. 5촌은 상속, 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들어갔을 때 이 상속인한테 법이 소유권을 먹여주는 거예요. 법이. 참고로 아시고. 자, 부동산 부합은 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붙어요. 떼기가 곤란해. 그럴 때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 몰아줘요. 이걸 부합제도라고 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얘들은 취득시효하고 부합 얘들은 볼 거예요. 자, 마지막. 공동으로 소유를 해요.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내 단독명이야. 단독 소유. 그런데 부인이 꼭 명의 좀 같이 좀 해달래. 그래, 1%로 해줄게. 안 된대. 절반씩 하지. 이게 공동명의, 공동소유예요. 소유권은 한 개인데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단독 소유 반대말 공동소유. 자,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이 공동소유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공유, 합유, 총유. 이 중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공유예요. 공유. 결국 소유권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할 대상은 가장 중요한 거 점유, 취득시효. 두 번째 공유. 이 두 개는 반드시 한 문제씩 나와요. 점유, 취득시효하고 공유가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로 볼 게 부동산 부합하고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 세 문제가 나오면 상린관계에서 통행권 하나, 점유, 취득시효, 부합, 공유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면 취득시효 공유하고 통행권이나 부합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점유, 취득시효하고 공유가 가장 중요해요. 소유권. 그런데 이 공유 파트하고 점유, 취득시효는 거의 대부분 판례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판례도 많고 내용도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가 살짝 어렵다. 저당권하고 소유권 쪽이 물권에서는 어려워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저당권이 더 어려워요. 저당권. 자, 어렵게 나오면 틀리면 되는 거고, 어려운 파트도 쉽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난이도 중까지는 맞추자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버리는 게 어려운 걸 버리는 거예요. 그 파트 점유취득시효에서 우리가 판례가 할 게 최소 30개가 되는데 그중 쉬운 건 20개가 쉬워. 근데 한 10개 정도는 살짝 어렵거든. 그러면 쉬운 20개만 하고 10개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줬어도. 그런 식으로 어려운 걸 버려야지. 어느 파트 저당권이 어렵다고 저당권을 통째로 버리고 그러면 바보예요. 왜? 쉬운 게 난이도 중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쉬운 파트로. 정답이 딱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절대 통째로 버리지는 말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절대 통째로 버리지 말아요. 농지법 2문제 나온다고 통째로 버려? 바보. 2문제 중 한 문제는 무조건 난이도 하예요. 2문제 중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쉬운 것만. 건축법, 주택법 반드시
반드시 난이도 상이 있고 난이도 중하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파트 공부했는데도 힘들어. 그쪽 어려운 걸 버리지 통째로 법을 날리지는 말자. 절대로. 모든 파트. 그래서 어려운 이 동네에서 점유취득시 한 문제짜리 나오는 이 동네에서 공부를 일단 해보고 나한테 벅차. 어려워.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러면 그런 것을 버리는 거지. 쉬운 건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쉬운 거. 그러면 이 문제가 난이도 중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난이도 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중하로 나오면 맞히는 거고 상으로 나오면 어차피 난이도 상 어렵게 내면 틀리라는 얘기니까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통째로 버리면 안 돼요. 통째로. 제가 그래서 단계를 나누잖아요. 할 만한 건 제가 초반 1월, 3월 하는 거고 5월 가는 것은 좀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면은 어려운 파트는 나중에 해서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점유취득시하고 공유 이 두 개를 잡자. 그 다음에 부화.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서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주위 토지 통행권. 자, 그 다음에 할 게 취득시효인데 1시가 됐어요. 오늘은 마쳐야지.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다음 주가 종강이고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